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편입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 타이밍을 보고 있는 데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정받을 때 이즈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제가 볼 때는 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른 거 만약에 다 반납해서 진짜 5만 불 수준까지 돌아왔다. 그럼 안 들어오겠어요? 요즘에 수목님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던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조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적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제가 뭐였냐면 이때 사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찍어주는 듯한 그런 게 있었나요? 요 정도쯤 요 때는 기다렸다가 요럴 때 사라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사실 제 채널은 여러 이슈들을 다루긴 하지만은 거의 한 80에서 90%는 크립토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비트코인하고 그 외에 이제 알트코인이나 NFT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미 기본적인 그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가격 조정에 대해서 좀 뭐 문의를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시점에 사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제 생각을 좀 전해드렸죠. 뭐라고 어떻게 해요? 저희 채널에도 좀 전해주세요. 네. 예, 65,000불 정도 깨지고 막 그랬을 때 지금은 65,000불이면은 그 정도만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현재 가격이 6만 불 약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네, 시점에 네. 지금 기준. 그때 이제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65,000불에서 바로 지지될 가능성 그리고 6만 불 정도에서 지지 테스트 할 가능성 그리고 이제 월스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 5만 불 수준까지 원화로 하면 한 7천만 원 정도 돼요. 7천만 원. 예.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8천만 원 좀 넘을 겁니다. 네, 한 1,000만 원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조정이 오면 거기 지금 미국의 채굴 단가가 굉장히 효율화돼서 낮은 데들도 힘든 가격대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매도가 안 나와요. 채굴자들이 매도를 안 해요. 진짜 뭐 망하기 직전 아닌 이상. 네. 그래서 공급도 줄어들고 가격도 어쨌든 단기 조정이 되니까 새로운 매수 수요들도 들어오고. 예, 그래서 보통 채굴 단가를 굉장히 장기간 하회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예, 그래서 그 레벨이면은 팔을 뻗을만 하다. 그리고 그 ETF로 인해 가지고 이때 지금 미국 ETF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80%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네. 이 시점대가 6천만 원대 할 때예요. 원화로. 네. 그래서 이 강세를 다 반납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 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7천만 원대 되면은 거의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은 좀 단단한 바닥이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채굴 회사들 중에서 수익성이 좋은 회사들, 단가가 낮은 애들도 힘들어진다. 그렇죠. 약간 이제 원유에 비유하면은 사우디도 힘들어지는 가격 뭐 이런 맞습니다. 느낌인 예. 거죠. 그럼 사우디도 천천히 하자야. 캐가지고 팔지 말고 좀 가지고 있자고. 예.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서 예.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뭐 모든 자산들이 그렇지만 다들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는 갖고 싶어하는 자산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빠진다고 하면 가격이 빠질수록 사실은 더 사야지. 사고 사실은. 싶어하는 수요들이 또 생길 많이 수 있죠. 기다리고 있는 대기 자금들이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편입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들 중에 이제 타이밍을 보고 있는 데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정받을 때 이즈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제가 볼 때는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자금들이 자 여기 지금 오른 거 만약에 다 반납해서 뭐 진짜 5만 불 수준까지 돌아왔다. 그럼 안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샀는데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가격이 변하면 또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되게 근데 그 가격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죠. 네. 최악의 뭐 또,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네, 안 갈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5만 불보다 더 많이 빠져가지고 막 정말 시장의 패닉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기준점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그러나 이런 이제 우리가 취지라고. 합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할 때 5만 불 정도면은 좀 뭐 락바텀이라고 보아도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수목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수목님의 영향을 받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죠. 비트코인 제로로 갈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 알려줘요, 좀. 어떻게 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많이 훼손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네. 제일 이제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네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비트코인이 지금 뭐 10,000개가 넘는 아주 분산되어 있는, 물론 이제 굵직굵직한 그 채굴장들이 네네. 있지만은 분산되어 있는 아주 탈중화가 된 상태에서 이 블록체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분도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인데, 탈중앙성이 이제 큰 장점이고, 그로 인해서 블록체인의 보안성도 높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뭐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네. 사토시가 2014년 이후로 활동이 없단 말이에요. 13년 이후로는. 네.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대규모로 지갑에 있는 자금을 이동시키고 아하. 뭐 갖다 판다거나. 아하. 네. 근데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죠. 아하. 없지만 네네네. 최악의 이벤트라고 하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또 테크 쪽에 잘 아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팅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도 그거는 이제 지금 뭐 만약에 양자 컴퓨팅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다들 예상은 하고 있지만은 막 당장에 딱 됐다. 갑자기 될 수도 있는 그럼 거죠. 모든 보안 체계가 다 깨져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극단적인 가정이죠. 네. 그래서 뭐 절대 안 일어난다. 그런 거는 없죠. 뭐 가능성은. 지구도 멸망할 수 있죠. 한 달 뒤에 갑자기 뭐 무슨 혜성이 엄청 빠른 속도로 날라와. 네,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영화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뭐 가정하는 게 좀 약간 그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런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제 모든 자산을 다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뭐 금도 좀 있고 뭐 주식도 좀 있고 뭐 다른 자산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토시 이런 거 말고 다른 리스크는 없어요? 리스크는 많죠. 많은데 맞지? 최악의 상황. 올해 이제 뭐 하반기에 리스크 요인이다. 뭐 당장 뭐 5월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네. 과거에 이제 큰 거래소였던 네. 마운트 곡스라고 있어요. 마운트 곡스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네. 네. 2011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기곡성장 이런 거 생각나. 마운트 14년도까지 한 4년 운영됐던 거래소인데 결국에는 뭐 해킹 당해가지고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해킹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근데 이제 완전 대규모로 해킹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망할 때 망하고 나서 찾아보니까 다 해킹 당한 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걔네들이 거의 한 100만 개 가까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래소 내에 네. 그 마운트곡스 자체 자산도 있었고요. 와. 근데 한 20만 개 정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 20만 개? 네. 그리고 그 중에 14만 개 정도가 올해 채권자들한테 풀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근데 네. 그 시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풀릴지. 왜냐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채권자도 그게 공개되는 거 원치 않지 않겠어요? 아니, 이 채권자라고 해봐야 빌려줘봐야 얼마나 빌려줬겠어. 근데 14만 아니 개면은 그 채권자가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인데 네네네. 해킹 당해가지고 못 받았던 못 받은 사람들. 사람들. 네.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소송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네. 내가 비트코인 몇 개를 잃었다 아하.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수량만큼 그대로 다 주지는 못하지만 그쵸. 일부 뭐 조건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일부 뭐 그때 당시에 현금 얼마로 계산하고 뭐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뭐 무슨 2-30만 원 이렇게 할 때야. 그래가지고 비중 진짜 조금밖에 안 받아도 지금 이제 막 1억 이러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오른 거야. 14만 개면은 대략 계산해도 거의 14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채권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허. 청구권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데 그게 뭐 비중이 얼마만큼 수익이 났고 한 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 세부 계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모르겠지만 상당히 수익이 발생해 있기 때문에 이게 팔고 싶겠네. 매물로 나오지 않겠냐. 팔고 싶겠네. 매물로 나올 수 있죠. 매물로 나올 수 있고 14만 개 정도라고 하면 이게 사실 앞서
ETF 유입돼가지고 올라간 게 한 20만 개 20만 들어간다고 개. 했잖아요. 그게 80% 가격 올랐다고 했잖아요. 어, 그럼 14만 개가 다 때려 나온다고 하면은 와. 시장에 임팩트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네요. 난리 나겠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거죠. 아, 그거 다 팔겠어? 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효성님이 네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뭐 한 50개 받았다고 칩시다. 50개?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네요. 50개. 50개가 생겼어. 뭐 좀 팔지 않을까요? 뭐 3분의 1이라도 뭐 얼마라도. 다 팔진 않을 것 같지 다 않아요? 팔진 않을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팔 것 같아요? 3분의 1? 50개면은 50억이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좋을래나? 한 10억, 20억? 아, 너무 행복한 기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사람들이 다 팔 사람 내가 볼 땐 많이 없어. 다 팔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극단적으로 이게 뭐 한 3분의 1 정도가 매물로 나온다 치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뭐 15만 개라 치고 그죠? 14만 5만 개, 5, 6만 개 정도 5만 개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 네, 네. 그게 또 일시에 다 나오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나눠서 팔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게 적은 수량이 아닌 것도 분명하지만 맞아요. 막 시장 자체를 가격을 확 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막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일회성 이슈예요. 그렇지. 예, 계속 매물이 나올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걸 오히려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대규모 매물에 있어서는 지금 월가의 은행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대규모로 사고 싶어하는 데들도 많아요. 그치. 예, 그런 데서 당연히 이제 이거를 중개하는 어. 그런 장외 중개하는 또 기업들이 미국에 또 있거든요. 알아리 그치.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래소 나와가지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모아서 블락딜 이렇게 거래가 모아서.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막 수량 14만 개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시장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임팩트를 안 줄 수도 있다. 그걸 주더라도 어차피 일회성 이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 알 필요가 있고. 이 마운트 곡스는 사실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거긴 한데 이번에는 진짜 나올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요. 예. 나온다 말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한 번쯤 그 비트코인 빠질 때 이것 때문에 빠져요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수급에 합니다.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때 오히려 빠졌으면 사야 된다.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네. 그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요거는 조금 중대하긴 해요. 네, 뭐예요?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소유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약간 금지하는 어떤 분위기가 국가들 간의 컨센서스가 형성될 가능성. 이거는 이제 당장은 아닐 것 같고 네. 국가들 간에 충분히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확보가 됐다거나 이렇게 느꼈을 때 그런 시점에 일부 국가에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과거에도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 때 미국에서 금을 개인의 소유를 금지시켰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이벤트인데 시나리오다. 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거를 숨기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정부에 순순하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내놓으라고 하면 이 가격에 다 팔아라 뭐 은행들이 사준다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개인의 소유가 금지될 테니까 뭐 가격이 좀 출렁일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것도 사실 좀 확률은 낮아요. 너무 극단적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효성님께서 그냥 뭐 최악의 리스크 요인들이 뭐냐 너무 라고 진짜 최악의 네, 하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최악의 상황. 진짜 골치 아픈데라는 이벤트들이 이제 아까 사토시, 뭐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그리고 뭐 마운트 복스. 개인의 소유 금지, 마운트 복스는 사실은 이제 좀 가벼운 거고. 네. 사실 최근에 뉴스거리가 많이 되니까 이제 제가 언급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요한 자산군으로 저는 뭐 편입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많이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연령대가 이제 캐시플로가 향후에 나오는 게 좀 제한적인 분들, 퇴직이 임박한 40대 중반 이후부터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런 분들도 한 20, 30% 저는 편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 30%? 네. 너무 많나? 네. 지금 네. 월가에서 적게 얘기 잡았는데 나오는 거 20% 니까. 보면은 이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채권 대비한 분산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거를 분석해 놓은 걸 보면 23%인가? 실제로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그 정도 갖고 있어야지 분산 효과가 제일 크다라는 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제 지금 그래도 실제로 권하고 있는 수준은
전체 포트에서 3% 정도만 편입해도 5% 정도만 편입해도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채권을 뭐 60대 40 전통적인 그 배분 권하는 비중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뭐 60대 38대 2 이런 식으로 요즘에 얘기하고 있긴 한데 제가 좀 공격적으로 얘기한 것 같긴 하네요. 네. 20-30%면 20% 정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아야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그렇죠. 컨빅션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컨빅션을 가져야지 거기에 맞는 보유량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을 여쭤봤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가장 많으신 것 같네요. 금도 조금 있고 뭐 있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비트코인이 주식도 조금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좀 조심합니다 저는. 네.